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인사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우리의 내부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내부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요, 조금 우리가 다른 시선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시선이 뭡니까? 좌파들의 시선이에요. 자, 그러니까 실제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실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과 관련돼서 우리 내부의 시선, 우리의 목소리도 중요하겠지만 좌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어쨌든 좌파들은 윤석열 정부를 발목 잡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와 관련돼서 딴지를 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린 이것을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돌파를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얼마 전이죠. 지난 수요일입니다. 박영선, 양정철 이 내용 나왔을 때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실제적으로 어디서 논란이 더 컸다고요?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더 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목요일 날은요. 또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국정 전반을 인사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돼서 4시간 동안 만찬회동을 가졌고 장제원 비서실장, 김한길 총리를 추천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또 이 뉴스를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내부의 목소리가 굉장히 파장이 컸더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각자 의견을 다시고 각자 얘기하시는 건 너무 좋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의 내부의 시선, 우리의 내부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저 좌파들이 이런 뉴스와 관련돼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뭡니까? 주어를 우리 내부로 두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외부로 두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실제 어제 뉴스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총리를 제안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사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게 홍준표 대구시장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만나느냐? 실제 권영세 의원도 만났고요. 수도권 중진들과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뭐와 관련돼서? 실제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돼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특정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인물들을 만나고 그 인물들에게 각종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을 하려는 준비 중이란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우리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박영선, 양정철에만 꽂혀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홍준표 대구시장 하나에 꽂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우리의 내부 목소리, 우리의 내부 시선을 가지고 이 뉴스를 해석하는 걸 넘어서 지금 외부에, 즉 좌파들이 이와 관련돼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좌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손상대 TV를 여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 좌파와 관련된 내용들 되게 많이 알려드렸고요. 좌편향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좌파들은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허둥지둥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슨 얘기냐? 딴지를 걸기에도 애매하고 이것을 목소리를 내기에도 애매하고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가장 최근에 어떤 얘기가 들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새 비서실장의 원희룡 유력, 총리 권영세 검토 이런 뉴스가 지난 4월 13일 날 나왔었습니다. 자, 이 당시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총선 민의 무시한 불통의 폭주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도 이와 관련돼서 총선 민의 수용이 있는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민주당과 이재명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누구와 관련돼서? 바로 원희룡, 권영세와 관련돼서. 자, 그런데 민주당이 언제부터 입장을 표명하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해요. 언제부터냐?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박영선, 양정철 목소리가 들릴 때부터 민주당과 이재명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것조차도 이재명과 민주당 일절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름을 거론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복이 꼼수다. 비선 실세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제2의 최순실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근거 없이 음모론을 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좌편향된 언론들조차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MBC. 박영선, 양정철 검토는 비선의 그림자. 제2의 최순실 밝혀라. JTBC. 엇갈린 대통령실 목소리. 비선 의혹까지 혼돈의 용산.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와 경향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겨레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인적 쇄신 맞는 윤회 불통. 김건희 라인 비선 논란만 키웠다. 인적 쇄신한다며 불통 비선 논란만 자초한 윤 대통령. 경향신문 보여드립니다. 홍준표, 윤 대통령 총리직 제안 거절, 김한길 추천. 또 인사 비선 논란 언제까지 무책임 즉흥 국정 운영할 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이 좌파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시선으로서 우리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저는요,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이 들어요. 바로 뭐예요? 불통, 즉흥, 비선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좌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불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다시 즉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다시 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반박을 해볼게요.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통과 관련돼서 제가 반박해볼게요. 자, 어떤 불통과 관련해 반박했냐? 아니, 박영선, 양정철이 나오는데 어떻게 불통입니까? 네? 아니, 문재인 정권 출신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불통이에요? 오히려 소통이고 협치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자, 무엇보다 비선이라고요? 어떻게 비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데, 직접 만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비선이야? 네?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어요? 권영세 등 수도권 중진들과도 회동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선이야?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이 이제는요, 발목 잡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발목 잡기가. 그러니까 좌파들은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딴지를 걸고 어떻게든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수면 위로 올라온 그 내용만 보더라도 좌파들이 지금 발목 잡기 하고 싶어하는 불통, 비선, 이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거론되더라도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도 좌파들은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딴지 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에서 이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이와 관련돼서 각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넘어갈 건 뭡니까? 좌파들이에요. 좌파들은요, 한데 모여서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인사와 관련돼서 발목 잡기 목소리는 똑같이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내부,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좌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어떤 사람을 거론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뉴스 위에 올라오더라도 계속해서 발목 잡을 거다. 누가 누굴 얘기해도 좌파들은 반대할 거다 라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실제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네? 좌파들은 어차피 누구를 거론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더라도 발목 잡을 거다. 어차피 쟤네들은 발목 잡는다 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 좌파들은 어떤 사람이 거론돼도 발목 잡을 거니까 윤석열 정부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우리가 더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걸 보여드린 거.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내부의 시선, 우리 내부의 해석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저는요,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히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건 우리의 내부의 시선과 우리의 내부의 해석만을 가지고 우리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좌파들이 지금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좌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인사가 등장을 해도 불통이다, 비선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거론되더라도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 민주당은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네. 누가 거론되더라도 음모론 퍼뜨리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실제 대통령실에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인물에 대해서 요구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하자고요. 어떤 거? 좌파들이 어떤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지, 좌파들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지 요건 좀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 내부의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중요하고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인사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최근에 어떤 소식 들려왔었습니까? 자,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법률수석을 신설 검토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후보군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복형 금감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떠올라왔을 때 이복형 금감원장이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요. 처음에는 내각 합류는 낭설이다. 당분간 어디 못 간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저는요, 이거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겠어요? 실제적으로 이복형 금감원장이 처음부터 맞다! 라고 인정을 하면은 좌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뜯죠. 물어뜯죠. 또 말도 안 되는 뭐 검사 인사다, 뭐 또 윤석열 사단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로서 또 물어뜯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는 이복형 금감원장이 조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바뀌었냐? 바로 이거예요. 하루 만에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실제 이 법률수석과 관련돼 가지고 기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당분간 어디 못 간다, 낭설이다 라고 말했던 이복형 금감원장이 최근에는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돼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겠습니까? 이복형 금감원장이 뭔가 고민 중에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빌드업이 중요하다고요. 빌드업.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법률수석에 가는 거 반대하시는 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찬성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찬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좌파들은요, 발목 잡을 거라고요. 좌파들이 이복형 금감원장이 법률수석 가는 거 찬성하겠습니까? 당연히 발목 잡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복형 금감원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떤 거와 관련된 얘기도 했다? 실제적으로 박영선, 양정철도 얘기했었다. 더 나아가서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만났다. 더 나아가서 권영세 수도권 중진들과도 회동을 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수의 사람들을 지금 후보군에 두고서는 그와 관련돼서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인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좌파들은 지금 특정 누군가만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복형 금감원장을 법률수석에 올릴 때도 정당성이란 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정당성이라는 게. 네? 우리는 이런 빌드업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빌드업을.
그래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인사,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큰 그림 보자고요. 큰 그림.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저는 이복형 금감원장이 법률수석에 가면 굉장히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현실화시키는데 지난 2년 동안에 가장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복형 금감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주식 공매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실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 움직여야 되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금융당국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복형 금감원장이 가장 앞서서 목소리를 내줬어요. 공매도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됐다. 네, 실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가장 목소리 내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도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돼서? 이자 장사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이자를 안겨주는 이 은행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또 가장 목소리 내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복형 금감원장이에요. 은행 이자, 이익 수십조 과실 국민과 나눠야 한다면서 실제 은행권을 압박했던 게 바로 이복형 금감원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대출 갈아타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은행끼리 경쟁을 붙여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뭐가 됐다고요? 열흘간에 1조 6천억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 은행권들끼리 경쟁을 하며 이자를 낮추는 경쟁 단계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만든 담당 사무관을 향해서 박수까지 쳐줬다라고 제가 과거에 방송까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복형 금감원장은 금감원장이 있을 때부터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복형 금감원장은요, 아는 게 많아요. 어떤 걸 잘하냐? 바로 라임 옵티머스. 즉, 저기 좌파들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금감원장에 있을 때부터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복형 금감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복형 금감원장이 실제 대통령실에서 법률수석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된 수사도 더 탄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복형 금감원장과 관련돼 가지고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어떤 목소리를 내주라는 겁니까? 좌파들이 무조건적으로 발목 잡고 있다.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까지 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여론을 만들고 이러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